네, 자,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한미의 기존 합의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한 이야기인데요. 자, 주말간 있었던 맥메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은 추가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한미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 배치 비용 문제를 재협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정부, 미국이 기존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과 다른 것이어서 이번 파문의 심각성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아침에 지금 맥메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그렇죠. 지금 맥메스터의 발언 내용이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지금 혼란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 맥메스터 보좌관이 폭스뉴스에서 그야말로 김관진 안보실장의 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다라는 이제 말이 들어갔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재협상 하기 전까지 기존의 협상이 유효하다. 미국은 약속을 지킨다. 그렇게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말이 다르니까 우리 청와대에서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한 내용입니다. 네. 해명 내용의 골자는 말씀하신 대로 기존 합의의 유효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해한다.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이거였습니다. 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맥메스터의 TV 인터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결국 결론을 돌아가면 기존 합의를 준수한다는 그 내용으로 그게 의미 있는 내용이다. 다른 네. 것은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쓸데없는 말을 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지금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한 내용들 때문에 지금 혼선이 생겼습니다. 이걸 한번 일자별로 해서 다시 한번 네. 좀 정리를 좀 해보시죠. 네, 이게 가장 먼저 말썽이 난 게 27일입니다. 지난 27일 날 로이터 통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는데 네. 사드가 10억 달러, 1조 달러짜리, 1조 원짜리인데 예. 이것을 한국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국이 배치하면 좋겠다. 예. 한국이 배치하게끔 하면, 돈을 내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폭탄이 터진 셈인데 예. 반발이 있었는데 다음 날 워싱턴 타임스지와 인터뷰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엄청난 무기인데 이것을 한국에 배치할 텐데 이것은 한국이 내는 게 맞다. 예.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고 이에 대해서 윤병세 외교장관이 뉴욕 방문 중에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에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이 우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이 사태를 수습하는 전화를 했고 어제 우리는 안보실장의 말을 들었을 때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라는 것을 예.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리가 되는구나, 수습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미국 폭스뉴스 맥메스터 보좌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네. 정확하게 그거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부인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예.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김관진 실장한테 얘기한 거는 기존 합의가 유효하고 그것은 재협상할 때까지 유효하다는 것이고 물론 뭐 약속은 지킨다. 그 다음에 한 말이 이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각 동맹국들에게 이제 재협상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맥메스터 보좌관이 한 얘기도 사실상 보면은 기존 협상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오늘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도 한미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변수가요. 재협상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드 부분과 관련해서 재협상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비용 문제가 변화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것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사드 비용에 대해서 재협상을 한다는 말은 네.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드 비용과 관련해서 협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드 비용에서
전개 비용이 있습니다. 네. 사드가 텍사스 포트 블리스에 있는 거를 이제 한국으로 옮겨야 되니까 네. 이게 수송기에 대한 기름값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예, 전개 예. 비용이고 예. 전개한 다음에 설치해 놓고 이게 발전기를 돌려야 되니까 전기값이 들어갑니다. 네. 그 운영 유지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지를 따로 마련해야 되니까 이제 부지 비용이 있고요. 각종 세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기존의 소파 규정에 따라서 전개와 유지는 미군, 예. 부지 제공은 한국이라고 하는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협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소파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서로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재협상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은 재협상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재협상 해봐야 예. 문제가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1조 원은 사드 구입 비용을 얘기한 거지 전개 비용이나 유지 비용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네. 네. 전개 비용과 유지 비용은 최대로 쳐도 200억, 300억 안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 원, 300억 원이 안 되는 돈이거든요. 예. 1조 원, 1조 5천억 원이거든요. 신제품은 1조 5천억 원짜리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거 원래 이게 미국 국방부에서 3년, 5년 전에 정확한 연수는 모르지만 2009년도부터 미국이 이제 그 사드를 구입했는데 이미 지출된 겁니다. 미국 자산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네. 자산. 예. 예. 자산이기 때문에 추가 지출이 나올 이유가 없는 사안이에요. 예. 그래서 굳이 재협상을 한다면 전개 비용과 유지 비용까지 그럼 한국이 되는 것이냐? 이거는 가능한데 그거는 1조 원에 해당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성립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은 1조 원짜리 무기가 들어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성의를 보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을 거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예. 사드 배치 비용이라는 부분에서 사드 구입 비용을 넣어서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협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했었던 10억 달러 비용 분담 얘기는 비용을 부담하라 하는 얘기는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사드 비용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드 비용에 1조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어쨌거나 미국 자산 1조 원짜리가 한국에 들어갔으니까 예.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라고 하는 큰 그야말로 일반적인 맥락에서 한 얘기고 구체적으로 사드 비용에 대한 얘기, 이번 사드 비용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결국 그 모든 논란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부터 시작이 그렇죠.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리스크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앞으로도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이제 폐기 내지는 재협상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이제 재협상 얘기가 맥메스터의 입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그런 리스크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렇게 계속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사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맥메스터 보좌관의 말로 충분히 미국의 입장이 표현이 됐습니다. 기존의 합의는 지키는데 재협상에서 이것이 변화될 소지는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지만 재협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뭐에 대해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호하고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고 네. 실질적으로는 내년도에 시작이 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사드가 주한미군의 자산으로 이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협상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드 운영 비용이 연간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협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재협상이라는 말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사드 비용에 대한 재협상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분란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동북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인식이 예. 지금 시진핑 주석의 설명이 있었고 또 아베 총리의 설명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을 들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협력적이고 긍정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한국의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정상 차원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달라질 게 없는 거죠. 1년 전, 2년 전, 3년 전과.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하는 말들은 기본적으로 약소국의 하나로 대우를 하는 것이지 한국에 대한 중요성, 한미 관계 특수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은 그런 게 거의 틀림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이해 수준이 어떻게 보면 낮은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한국에 대한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다르게 발언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봤듯이
뭐 한국이 중국의 일부다라고 하는 황당한 소리도 하고요. 네. 사드 비용을 이미 미국 예산으로 지출된 사드 구입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고 하는 이런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말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출렁출렁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있어서 이것은 트럼프 리스크라고 이름 붙일 수 있고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사실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리스크가 그렇다면 잘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은요. 장기적으로도 좀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태가 약간 걱정이 되는 것도 있는 것이 뭐든지 이렇게 외교 관계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요. 그 사태 자체는 문제가 없이 수습이 될 수 있는데 예. 그 사태가 발생하면서 2차 사고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들끓어가지고 뭐 사람이 어떻게 뭐 인사사고가 난다든가 예. 그래가지고 다른 문제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면 일단 무조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예. 네. 이걸 가지고 양측의 국민 감정으로 뭐 불을 붙인다거나 우리를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예측하지 않은, 예상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기대하지 않은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막아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한국의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기회가 필요할 겁니다. 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리스크는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험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부시 예. 대통령이 특히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지휘하던 햇볕 정책에 대해서 반대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빨리 만나서 설명을 하겠다 해서 이제 수습하려고 갔는데 그야말로 한 달 만에 정상회담 했거든요. 신속하게 정상회담을 했는데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예. 부시 대통령과 성격에 맞지 않는 굉장히 안 좋은 설득 노력을 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오히려 정상회담 결과 화를 낸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오히려 햇볕 정책이 예상보다 더 빨리 훼손되는 그런 악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변경시키는 게 중요한 과제인데 급하게 달려들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이제 차분차분해서 준비를 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잘못된 돌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이런 주도 면밀한 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방위비에 대한 분담은 미국 국민들의 여망이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불을 그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두둔하면서 나왔거든요. 안보 무임승차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한미 동맹에도 분명히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이제 앞으로 있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한미 동맹은 저는 중대한 위기가 있을 거라고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해소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문제에 대해서 정상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관리가 안 되면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왕선택 외교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 사드의 비용 분담 문제와 관련한 논란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